무려 20년 만의 귀국이랍니다. 하지만 반가움보다는 착잡함이 앞선다는 남자. 미국에서 왔고요. 저한테 카카오톡이 왔어요. 봤더니 제가 이제 수사 불응으로 인해 수배사 연락이 등록이됐다라고 그렇게 그냥 기사로 본 거예요. 저 너무 어이가 없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 7월의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지명 수배자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데요. 그 일이 이토록 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20년 전 얘기인데 제가 2학년 때 저를 이제 앉혀놓고 뺨을 얼굴 싸대기를 맞았어요. 안 때릴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 악마죠. 1년 전에 이제 글을 올리고 제보까지 가게 된 내용이 1년 뒤에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한 거잖아요. 선생님을 고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송하연이요. 고등학생 시절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녀는 이쁘다. 유명 광고에 출연했고 이후 배우로 전향했지만 꽤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요. 지금 그따위 뻔한 거짓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 데뷔 21년 만인 지난해 봄, 한 드라마에서 악역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녀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는 송 씨가 또 다른 학폭으로 강제 전학 처분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익명의 글쓴이가 바로 오 씨였습니다. 이 쇼츠를 처음 본 거예요, 저기를. TV에 나와서 착한 척을 해. 자기는 완전 러블리한 사람이야. 이미지를 만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화가 난 거죠. 여기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연기자의 꿈은 그냥 연기를 하는 게 꿈인데 시청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TV 속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 이미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지 않았기에 사과를 받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대체 21년 전 그날 오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거예요. 아파트 바로 뒤에가 지금 저기 파킹,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부분, 그 뒤쪽이 놀이터가 있던 부분이에요.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에도 또렷하게 남아있다는 그 일. 2004년 여름에 그때 이제 연락이 와갖고 갑자기 점심시간에 저를 불러내서 갔더니 이해는 모르겠는데 저는 뺨을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오른손으로만 때렸던 거예요. 그날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려나간 오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따귀를 맞았답니다. 무려 90분간 이어졌다는 폭행은 5교시 시작종이 울린 후 멈췄다는데요.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그때 시대에는 말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학교에서 싸움 잘하고 좀 잘 나가는 그 형의 여자친구였으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으로 앞에서 앞으로 전학을 가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오 씨의 폭로가 세상에 알려지자 송 씨를 향한 비판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지난해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제 똑바로 알고 납작 엎드려 살아. 그런데 약 1년 3개월 만인 지난 7월 송 씨는 자신의 학폭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오 씨를 경찰에 고소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0여 년 전 학교 폭력 논란에 관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없던 일을 입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수 증거를 재차 수집하여 오모 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송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그녀의 학폭 논란을 공식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모 씨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습니다. 2004년 3월 2일부터 2004년 7월 10일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원활한 연예인 활동을 위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전학을 갔고 피고소인이 추정하는 2004년 8월에서 9월경엔 재학 중이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동창은 자신이 목격한 자체가 없음을 확인했었고 재학 당시 담임 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생활기록부 등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이 없었음을 밝혔고 오히려 오 씨가
적법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지 않아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송 씨 측의 입장을 전해들은 오 씨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쪽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바로 대응을 한 거죠. 왜 제가 100억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게 되어야지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 안 하는 거죠. 피해자는 침묵해야 돼요. 또 왜냐하면 이거를 반론할 증거가 없으니까. 먼저 우리는 오 씨가 수배자 명단에 등록돼 있다는 송하윤 씨의 주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 수배가 아니라 소재 파악이 목적인 지명 통보랍니다. 오 씨는 생업 탓에 곧바로 한국에 올 수 없었기에 서면으로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느닷없이 지명 수배자가 됐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확인해야 할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송하윤 씨가 7월 10일 전학 갔기 때문에 사건 당시에는 제약을 하지 않았다던데. 하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름이었던 거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여름이면 7, 8, 9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9월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20년 전 얘기인데. 혹시 그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닐까? 우리는 2004년 당시 동창들을 수소문했는데요. 전학 처음 왔을 때는 저희도 학교에 연예인 왔다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선생님들한테도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 성격 저희 다녔을 때는 엄청 착했죠. 좀 많이 친했거든요. 저희랑은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막 귀여운 척, 애교도 막 하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녀는 전혀 다른 얼굴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저랑은 아무 인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저를 째려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뭐 저한테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딱 오더니 너는 왜 나 싫어하냐고 갑자기 다짜고짜 걔랑 처음 해본 말이 그거예요. 시비를 계속 걸려는 것 같았어요. 조금씩 그녀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이 친구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부천에서 전학을 왔어요. 아마 저희 학교 전학 오기 전부터 부천에서도 질이 안 좋았는지 엄청 활성화된 안티카페가 있었어요. 그 부천 친구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 보고 얘 별로 성격이 안 좋은가 보다. 약해 보이는 모범생 같은 애들한테는 엄청 싸가지 없게 했던 것 같고. 전학 오기 전 그녀를 둘러싼 불량한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질투 어린 거짓인지 의견이 분분하던 그때 어느 날 소문이 나갖고 들었는데 때려서 강점 갔다. 야 그거 누구 때려서 뭐 전학 갔대 뭐 이런 거? 그 강제 전학 먹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이상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을 때 송 씨는 처음엔 분명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은 사실이지만 억울하게 휘말린 것이라고 해명하더니 1년이 지난 지금 강제 전학이 아닌 자발적 전학으로 다시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송 씨 측의 묘한 입장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신이 당시 집단 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현아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왕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만큼 너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었고요. 근데 김미선이 전학에 와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말다툼이 일어났던 거고 그 후에는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그냥 손, 발 이렇게 맞아가지고. 송하윤 씨도 때렸나요? 네. 내가 전치 사주였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지 못했어. 저희는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도 다 열었고 강제 전학으로 갔어요. 저희 동창들은 정말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일이었었고 저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제 고등학교 생활이 다 날아갔는데 남아있는 친구들도 없고 친했던 친구들이랑 다 연락이 끊기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못된 것 같아요. 어른이 된 지금 생각해도. 하지만 이상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송 씨의 생활기록부에는 왜 강제 전학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까요? 어쩌면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 그 비밀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 씨가 20년 만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2005년 정도 됩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이요. 그거 하고 제 합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왜 그날 그때 당시 학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학교가 왜 얘기를 안 해? 저도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가해자 같은 건 억울하죠. 저는 국내에서 왔는데. 상황도 분명히 이해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 개인정보 때문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회의록이 필요하지만 송 씨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서류 열람은 물론 사실 확인도 해줄 수 없다는데요. 송 씨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SBS에서 나왔는데 송하윤 씨 관련해서 변호하고 계시니까 입장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인의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인터넷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뭐 답변이 없으시니까 지금 입장문이 이미 나온 상태인데 반론을 들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응대해드릴 당사자가 있으면 알아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어떤 질문 달아주시고 거듭된 인터뷰 요청에도 말할 수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증거가 있어서 학폭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에 써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낸 입장문이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렇게 저는 확인되지 않은 미팅 자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송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방송 전날 제작진에게 공식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 씨에 대한 학폭은 사실이 아니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전문가는 강제 전학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언어 도단이라고 말합니다. 20년이 지난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그 당시는 학교폭력법이 적용을 안 받던 시기이고요. 그래서 모든 징계 기록이나 여기에는 강제 전학이라는 기록 자체가 남아있을 수 없는 법과 제도가 있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송하윤 측에서 말하는 생기부라든지 아니면 징계 기록이 강제 전학이란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2004년 당시엔 학폭 가해자라고 해도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답니다.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건 2012년부터였는데요. 당시 피해를 겪었던 사람들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진술일지라도 일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이 사실은 제일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선 목격자들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 앞서 송 씨 측은 목격자가 없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린 어렵게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새로운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을 거예요. 후문에서 조금 걸어간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공터였던 것 같아요. 그게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고 너가 그랬냐, 욕을 했냐 들었다. 근데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목베개인지 인형인지 방석인지는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쿠션이 있는 거였고 그걸로 처음에는 이제 때리기 시작했고 준혁 씨는 눈앞에서 오 씨가 맞는 모습에 놀라 직접 송 씨를 말리기까지 했었답니다. 한 손으로 때렸던 것 같아요. 한 손으로 막 때리고 이러면 다시 막 때리고 쌍욕하면서 그때에서는 막 주변에 말리고 했지만 막 계속 이어졌고 당시 송 씨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기에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한다는 준혁 씨. 이렇게 친한 사람 뭐 전혀 그런 적 없었고 화를 낸 적도 없었고 한데 이제 때리는 그 순간에 아직도 이제 표정이나 이런 것들 기억나거든요. 그 누나의 화가 막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때렸던 모습들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좀 놀랬죠. 아, 듣던 그런 모습이구나 이게. 21년 전의 기억과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오 씨는 지금 마음이 착잡하고 씁쓸합니다. 그가 원했던 건 그저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사과를 했었으면 이게 수면 위로 안 나왔을 거고 1차 나왔을 때 미안하다 했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고 근데 2차까지 나오고 집단 폭행 나오고 잠수를 탔다가 1년 뒤에 저를 고소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반성이라는 기미가 1도 없는 거죠. 제가 피해를 본다면 저도 증언을 하고 증거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그 인성 그대로라서 어릴 때부터 똑같았던 것 같아요. 변함없는 것 같네요. 그 친구도 참. 누군가는 잊고 살았을 그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오 씨. 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침묵은 시간이 지나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